민주당의 상원의원이 10명, 이 딱 10명만 넘어오면 미국의 그 클래리티법이 통과됩니다. 근데 바로 그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10명 가운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핵심 7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법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10명만 넘으면 되는 건데 그 10명이 아직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클래리티법은 지금 통과 직전인 건지 아니면 또다시 미뤄지게 될 건지 오늘 이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국 상원은 8월 8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봤을 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열흘 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 안에 처리를 못하면 이 법은 올해 안에 되기가 확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리플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 날짜만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걸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마치는 예측 시장이 있죠. 플리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지금 30%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이 숫자가 80%가 넘었었죠. 근데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까요? 여기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문구 하나를 짚어드리자면은 민주당 상원의원 최대 10명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만 보면은 10명의 마음이 기울었구나. 그럼 이제 클래리티법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이 10명이라는 숫자의 진짜 뜻을 알면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미국의 상원은 자리가 100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은 그냥 과반이 아니라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돼요. 소수가 반대 토론을 계속해서 끌어가지고 표결 자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멈추고 이제 표결로 넘어가자 이러면은 60표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60표를 채워야 되는 쪽이 바로 공화당이고, 근데 공화당이 가진 자리는 53개입니다. 60에서 53을 빼면은 7이 되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53명이 전부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은 넘어와줘야지 60명이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왜 뉴스에서는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중요한데 공화당 53명이 정말로 한 명도 안 빠지고 전부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화당 안에서도 이 법 태도가 확실치 않은 의원들이 있죠. 최근에 자리를 비운 의원도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몇 명이 빠지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민주당 표로 더 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명이라는 거는 민주당 10명이 찬성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최대 10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 채워야 될 인원의 최대값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 숫자가 아니라 필요 인원수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찬성하겠다고 한 민주당 의원은 몇 명일까요? 위원회 단계에서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딱 2명입니다. 엘서 브룩스 그리고 갈레고까지.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핵심 민주당 의원 7명은 바로 얼마 전에 이 초안은 아직 여러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어요. 아예 이 클래리티법을 부패한 법이라고 부르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연 의원도 3명이나 있고요. 그러니까 10명 지지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진짜 그림은 확정 찬성이 2명이고요. 그리고 조건이 붙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는 민주당 12명, 많게는 18명이 열려있다라는 낙관적인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 클래리티법을 밀고 있는 공화당 쪽 은행위원장이 한 컨퍼런스에서 추정한 취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열려있다는 말과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말,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는 나도 반대 안 해, 이 정도의 태도입니다. 근데 실제 표결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600페이지짜리 초안, 이 문구 그대로에 찬성하는지 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먼데 게다가 절차까지도 생각보다 복잡해요. 한 방에 표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다수당 대표가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안건을 올려요. 그럼 보통 이틀 뒤에 첫 번째 표결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60표 정도가 필요한 표결입니다. 여기서 60표를 반드시 넘겨줘야지 그때부터 최대 이 30시간 정도의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이 끝나야지 비로소 법안 자체를 다루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됐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 단계를 몇 개나 더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60표조차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코인업계가 만든 정치 후원단체가 있죠. 특정 후보를 밀거나 반대로 떨어뜨리려고 돈을 모아서 광고 같은 데 쓰는 조직입니다. 그 중에 페어쉐이크라는 유명한 단체하고 거기에 딸린 2개의 관련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내년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2,400억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금액을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소름 돋냐? 내년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 업계 편에 서느냐 마느냐가 단순하게 정책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 선거 자금하고도 직접적인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400억이라는 돈은 우호적인 후보에게는 힘이 될 거고요. 반대하는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최대 10명이 넘어올 수 있다. 이 말이
아예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닌 이유는요. 이 클래리티 법안 내용이 갑자기 좋아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거 자금이라는 압력이 조용히 깔려있기 때문인 거고, 이 표는 회의실 안에서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보면서 계산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번에 블룸버그 측에서 핵심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 이에 따른 민주당이 10명 정도가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당장 이번 주는 시간표부터가 꽉 막혀 있는 상황이죠. 미국 상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60표 절차를 한 방에 법안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주 본회의장은 다른 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연방공직자 인준 안건이 먼저 걸려있고, 러시아 제재 법안도 있고요. 특히 이 러시아 제재 법안은 이달 초에 세상을 떠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안건이기 때문에 더 앞순서로 다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휴회 전에 남은 며칠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거고, 그래서 다수당 대표 본인도 이번에 다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보는 그림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안에 그 첫 번째 표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수당 대표가 그래도 표결을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건 통과를 위해서라기보다도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 기록에 남기려는 목적의 가능성이 클 거고, 본인도 일단 시작이라도 해서 표가 어디에 있는지 보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승부처는 이번 달 다음 달이 아니라 휴회 직전 마지막 며칠, 아니면은 9월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60표가 안 보여요. 고당표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협상 핵심 민주당 7명은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확정 찬성은 2명뿐입니다. 한마디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본회의장이 다른 안건들로 막혀있다 보니까 절차를 시작할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밀고 있는 다수당 대표조차도 이번에 어렵다고 인정을 말로 했고, 통과 확률도 반년 만에 8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대표가 첫 번째 표결 절차를 걸치는지, 그리고 언제 가는지, 성명이 아니라 실제 표로서 이름이 확인되는 민주당 찬성자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윤리조항의 최종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이 폴리마켓 확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리플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냉정한 얘기 4가지만 정직하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10명은 지지 약속이 아니라 필요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는 거고요. 실제 확정 찬성은 아직 2명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열려있는 말과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거. 세 번째로 설령 그 첫 번째 표결을 통과해도 그날 바로 법이 되는 게 아니죠. 30시간 토론 있어야 되고요. 법안 자체 표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하원 갔다가 대통령 서명까지도 단계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식 하나로서 XRP나 비트코인 가격이 그날 바로 뛰어오르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고, 여기 나온 성명이나 발언들은 전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표결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공화당 대표도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최대 10명이라는 숫자는 지지자 숫자가 아니라요, 60표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고, 지금 확정된 찬성자는 2명뿐이라는 거. 근데 통과 가능성이 자꾸 거론되는 진짜 이유는 법안 내용보다도 2027년 선거에 쓸 2,400억 규모 자금 압력이 조용히 깔려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본회의장이 다른 안건들로 막혀있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휴회 직전 며칠이나 9월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다수당 대표가 휴회 직전 질 걸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9월로 넘어가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첫 번째 표결이 실제로 걸렸는지, 그리고 성명이 아니라 진짜 표로서 이름을 밝힌 민주당 찬성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 결과지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 5만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화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